자, 그러면 공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리만 가설은 수학 문제 중 하나로 1859년에 세상에 나왔으니 올해로 164년이 되었는데 아직 풀리지 않았으므로 수학 난제가 되었습니다. 수학계의 선장으로 불렸던 힐베르트는 내가 1000년 후 다시 태어난다면 리만 가설이 해결되었는지 물어보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리만 가설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리만 가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먼저 여러 분야가 합쳐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소평면 기하학이라는 개념이 쓰였는데 대수학, 기하학 등이 합쳐졌습니다. 관련 문서들을 보면 매우 복잡한 수식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에게는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수 자체에 규칙적인 면과 불규칙적인 면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불규칙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 간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간격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습니다. 요컨대 소수 자체가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리만 가설에 도전했다가 불행해진 유명 수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디 리틀우드, 존 내시, 튜링, 루이드 브랑게스, 그리고 마이클 아테아 등이 있는데 하디와 리틀우드는 논문 발표 후 목표 미달성으로 문제 자체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존 내시는 정신분열증에 걸렸습니다. 튜링은 우울증을 느낀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 브랑게스는 논문 투고 후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이클 아티아는 리만갓을 증명 관련 강의를 하였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성에 흠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리만갓을 해결을 위한 도전을 위험한 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서 이 문제 풀기를 꺼려하거나 풀어도 몰래 푸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1972년 한 학회에서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수학과 물리학의 유사성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이 이 지점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공무된 학자들에 의해 관련 학회가 활발히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리만 가설은 힐베르트에 의해 1900년 세기의 문제로 선정되었는데 클레이 수학연구소에 의해 2000년에 밀레니엄 문제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밀레니엄 문제를 풀면 상금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는 미스테리하지만 2, 3, 5, 7, 11 등의 소수는 숫자이고 숫자는 친숙함으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만 가설도 결국은 소수 자체의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소수 자체를 연구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수 정리라는 문제도 이런 방법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리만이 스승 가우스를 기쁘게 하기 위해 가우스가 발견한 소수 정리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증명 대신 리만 가설이라는 성과를 낳았고 1896년 자크 아드마러와 발레푸생이 소수 자체를 연구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소수 정리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리만 가설을 연구해야 된다면 소수 자체를 연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멘탈이 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100만 달러가 필요하고 또 세상 일에서 당분간 멀어지고 싶을 때 이 문제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문제에 도전했다가 이 문제에 빠져서 여러분이 힘들어지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거기서 헤쳐나와서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잘 지낼 수 있음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제입니다. 수학 난제.